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교전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 쿠르스크에 북한군 수천 명이 모이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측근이자 특수작전군 사령관이 북한군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북한군은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로 집결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8월 기습 공격하며 점령해 현재 교전이 치열한 곳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자와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지난 23일 이후 북한군 수천 명이 모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이 북한군을 이끌 책임자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측근, 김영복 부총참모장을 지목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러시아에 입국한 게 확인됐고 우크라이나군이 입수한 러시아군이 만든 간부 명단에 김영복의 이름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김 부총참모장은 북한군의 첫 특수작전군 사령관 출신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수행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됐습니다. 최측근이자 특수부대 사령관 출신을 보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에 힘을 실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친러시아군 텔레그램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과 마주치거나 생포할 경우를 대비해 만든 걸로 추정되는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무기를 버려라, 도망가지 말라 등 한국어를 우크라이나어로 발음할 수 있도록 쓰여 있습니다. 현지 시간 28일에는 우리 정부 대표단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본부를 찾을 예정입니다. 북한군 전력을 탐색하고 유사시 북한군을 신문하는 역할의 모니터링단을 파견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나토와 논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를 요구하는 야당의 장외 집회가 다음 주말에도 이어집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방탄용 집회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 대표의 두 번째 회담을 앞둔 신경전도 벌써 치열합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내놓은 특별감찰관 임명 카드가 꼼수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제기한 특별감찰관은 파도를 세숫대야로 막으려는 부질없는 시도입니다. 최혜병 3자 특검에 이은 또 한 번의 특감 정치쇼를 중단하고 한 대표는 대통령실과 당내 일부의 반대에도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는 게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다른 점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원내대표, 주요 핵심 이 당직자 상상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여야 대표 회담을 앞두고 특검법 통과를 요구하는 이재명 대표와 특별감찰관 임명으로 돌파구를 찾는 한 대표가 수싸움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 통과를 압박하기 위해 다음 주말 장외 집회에도 나섭니다. 다 같이 11월 2일 날 모여서 김건희 특검법 간철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2월 2일 다 모입시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집회일 뿐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이재명 대표의 11월 1심 판결이 다가오면서 야당의 대통령 탄핵 선동 수위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어제 처음으로 탄핵 집회에 나서면서 장외 집회 전국에 불을 당겼습니다.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 끌어내려야 합니다. JTBC 유선입니다. 대통령실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내놨습니다. 임신 초기 유산과 사산이 있을 경우 현재 닷새인 휴가를 열흘로 늘리고 배우자도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지금은 임신 초기인 11주 이내에 유산이나 사산을 하면 닷새만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회복하기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런 유산과 사산 휴가 기간을 열흘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우자가 곁에서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산 사산 휴가제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난임 가정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합니다. 난임 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지자체가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이 국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육아휴직이나 경력단절 여성 등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용어의 변경도 추진합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9% 증가하는 등 최근 혼인과 출산율 상승이 정부의 육아휴직 확대 등 정책적 노력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본격적이고 구조적인 반등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입니다. 전문가들도 아직은 낙관하긴 이르다고 봤습니다. 자녀를 가지려는 그런 그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만약에 이게 코로나 후속 효과라고 한다라면 다시 주저앉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정부는 오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출생 신규 대책들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네, 지금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총선에 해당하는 중의원 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리가 취임한 뒤 26일 만에 선거입니다. 도쿄 연결하죠. 자, 정원석 특파원, 선거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투표를 하기 때문에 아직 투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통 우리나라가 오후 6시까지 투표를 하는 것과 비교하면 일본은 선거 결과가 늦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오후 2시 기준 투표율은 19.14%를 보이고 있습니다. 3년 전보다 2.35%포인트 더 낮은 수준입니다. 3년 전 중의원 선거 당시 전체 투표율은 56%도 채 안 됐습니다. 네, 그러면 현지에서는 선거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이번 선거는 자민당과 공명당의 그 연립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소선거구 의석이 289개, 비례대표 자리는 176개로 전체 465석을 놓고 각 정당이 경쟁하게 되는데요. 자민당 연립여당이 과반인 233석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지금까지의 여론조사에선 자민당 단독으로 과반은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많고요. 연립여당이 과반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만약 과반 달성에 실패할 경우에는 이시바 정권에는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가까스로라도 연립여당이 과반에 성공할 경우에는 이시바 총리는 내년 참의원 선거까지는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